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열정과 분석의 해설,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 축구가 지금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표팀의 상징, 우레이가 다시 돌아왔고, 심지어 스위스에서 자란 귀화 선수까지 급히 불러들였지만, 이건 냉정히 말해서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국은 조 최하위, 인도네시아와 바레인 두 경기 다 이겨야 겨우 플레이오프, 즉 4차 예선 진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 무려 공격수만 8명을 뽑았습니다. 슈퍼리그 득점 2위인 19살 왕이동까지 앞세워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력도 분위기도 조직력도 모든 면에서 균열이 크고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팀이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중국 축구의 진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승점 6점, 2승 6패로 당당히 꼴찌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하위권이 아니라 C조 최하위, 꼴찌지, 예요. 이미 본선 직행은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기적적으로 4차 예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현재 4위 인도네시아는 승점 9점, 중국은 딱 3점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 얘긴 곧 6월 5일 인도네시아 원정, 6월 10일 바레인과의 홈경기, 이 두 경기에서 전부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무승부? 그 순간 끝입니다. 패배? 말할 것도 없이 탈락입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벼랑 끝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한 줄기 희망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대표팀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우레이를 복귀시켰고 심지어 스위스 출신 귀화 선수 양민경까지 대표팀에 첫 발탁했습니다. 또 19살 슈퍼루키 왕이동도 다시 불러들였죠. 중국 슈퍼리그에서 벌써 12경기 8골, 리그 득점 공동 2위에 올라있는 유망주입니다. 게다가 공격수만 무려 8명을 소집했어요. 그만큼 이번 두 경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과연 이 팀, 진짜 준비된 팀입니까? 아니면 이름값만으로 포장된 그저 그런 명단일 뿐인가요? 중국 대표팀은 과거에도 수많은 희망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장에선 실망스러운 경기력만 반복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술적으로 어떤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지, 선수들의 조합이 얼마나 조화롭고 실전적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부호가 너무 많습니다. 우레이는 분명 중국 축구의 아이콘이지만 현재 A매치 59경기를 뛰고 부상 이후 장기간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죠. 이번에야말로 단순히 상징이 아닌 실제 경기력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스위스 출신 양민경은 체력과 속도는 준수하다고 평가되지만 대표팀에서의 첫 출전이 될 만큼 실전 경험은 전무합니다.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19살 왕위동은 확실히 가능성 있는 자원이지만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 어린 선수에게 기적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대표팀 운영, 이건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중국은 지금 기적을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에 현실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 식의 무리한 소집과 구성으로 이번 두 경기를 도박처럼 치르려는 느낌이 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2부에서는 중국 대표팀의 전술적 허점과 조직력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팀 정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 대표팀의 핵심 변수, 우레이의 복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 언론은 지금 이 한 가지 소식에 들떠 있습니다. 우레이가 돌아왔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냉정하게, 차갑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레이는 중국 축구의 상징입니다. 중국 최초의 라리가 출신 선수고 A매치 고직 9경기라는 기록은 정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팀에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실제 경기력, 실전 영향력이에요. 우레이는 올해 벌써 34세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무릎 부상 이후로 거의 반년 가까이 정상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귀한 이후에도 소속팀 경기 출전은 극히 제한적이었죠. 경기 감각, 체력, 경기 흐름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선수가 지금 중국 대표팀에서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하고 기회를 창출하고 결정적인 순간 골까지 넣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중국 포털인 소우닷컴에서도 우레이의 현재 상태에 대해 슈퍼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선발이 아니라 벤치에서 대기하다가 후반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 흐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대표팀이 지금 그 후반 조커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레이 혼자 돌아온다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술이 바뀝니까? 조직력이 살아납니까? 선수들의 멘탈이 갑자기 달라지나요? 냉정히 말하면 지금의 우레이는 해답이라기보단 미봉책입니다. 그의 복귀는 팬들의 기대를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희망 마케팅에 가까워요. 진짜 중요한 건 우레이 개인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팀 전체의 전술 구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대표팀엔 그 전술의 그림조차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레이가 돌아왔지만 그가 뛸 공간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볼을 전달해줄 미드필더는 누구며 수비 라인에서의 빌드업은 어느 정도 안정적입니까? 이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레이 혼자 모든 걸 해낼 거야 라는 기대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현실감이 없습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우레이라는 이름에 기댈 게 아니라 진짜 팀으로 준비되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대표팀의 현재 전술 상태와 조합은 과연 어떤가? 3부에서는 그 전술적 허점과 전방위적인 조직력 붕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중국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 바로 2006년생, 이제 만 19세의 왕이동입니다. 2006년생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르죠. 이제는 10대 선수가 성인 대표팀에 소집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수치만 보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12경기 8골, 현재 리그 득점 공동 2위입니다. 이 기록만 보면 진짠데? 싶을 수 있어요. 확실히 왕이동은 기술도 있고 박스 안에서 기회를 잡는 시우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슛 타이밍도 빠르고 움직임이 유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리그 성적과 국가대표 무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왕이동은 A매치 데뷔가 올해 3월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력은 이제 막 시작한 수준이에요. 국제 경험 거의 전무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출전하는 경기는 그냥 친선전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의 명운이 걸린 6월 결전이에요. 인도네시아 원정, 바레인 홈 경기. 이 두 경기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중국은 본선행도 플레이오프도 물 건너갑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19살 선수를 앞세운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주라기보단 무리수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물론 왕이동의 가능성을 깎아내리자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중국 축구를 이끌 선수임엔 분명하죠. 하지만 지금은 성장 중인 유망주에게 모든 걸 맡기기엔 너무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 대표팀의 전술 구조는 왕이동 같은 어린 선수를 제대로 받쳐줄 시스템이 없습니다. 중원이 흔들리고 볼 배급이 불안정하고 윙백과의 연계도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왕이동이 혼자 최전방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술 부재 그리고 계획 없는 운영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위동 발탁은 상징적인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세대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현재를 제대로 준비했느냐는 것입니다. 미래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현재를 외면하고 미래만 당겨 쓰는 축구는 결국 현재도 잃고 미래도 망칩니다. 중국 대표팀, 지금 필요한 건 실험이 아니라 정확한 준비입니다. 왕위동이라는 이름이 빛나려면 그를 보호하고 성장시킬 체계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발탁은 왕위동 개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4부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대표팀 내 분위기와 기강 문제, 감독의 리더십까지 보다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대표팀 명단에서 또 하나 주목할 이름, 바로 귀화 미드필더 양민경입니다. 스위스 태생, 스위스 연령별 대표팀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 현재는 청두 룽청에서 활약 중이죠. 피지컬이 좋고 활동량 풍부하고 수비 가담과 중원 압박에도 적극적인 스타일. 중국 언론은 체력과 끈기를 겸비한 자원이라며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구는 단순히 뛰는 경기만은 아닙니다. 국가대표 레벨에서는 전술 이해도, 조직력,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양민경은 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표팀과 함께한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대표팀 시스템 안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두 경기, 즉 중국 축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전에 그를 핵심 카드로 선발한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중국 대표팀 미드필더진이 전술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미 수년째 중국 대표팀은 중원 장악력 부족, 빌드업의 부재, 공수 전환의 느림이라는 약점을 드러내왔습니다. 그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또다시 귀화 카드에 손을 댄 겁니다. 문제는 양민경이 그런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건 선수 개인의 실력과는 별개로 조직 전체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 축구가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외부 수혈이 아니라 내부 전술의 재정비가 먼저 아닐까요?
자, 이번 중국 대표팀 명단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격수만 무려 8명. 정말 이례적인 구성입니다. 숫자만 보면 마치 이번엔 골 폭풍이 일어나겠구나 싶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술의 혼란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국은 지난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았고 세트피스에서의 조직력, 측면 크로스 연계, 후반 집중력까지 모든 면에서 허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공격 전개 단절은 치명적이었죠. 그런데도 갑자기 공격수를 대거 소집했다? 이건 준비된 전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는 터지겠지라는 뽀록 기대 전술입니다. 확실한 원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격진 간 조합 훈련이 있었습니까? 그마저도 부족합니다. 결국 이건 말 그대로 플랜 없는 총공세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공격 숫자로 덮어보려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죠. 전술이 없고 방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공격 자원을 데려가도 결과는 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 축구의 플랜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중국 축구는 마치 출구 없는 터널 속을 헤매는 느낌입니다. 우레이의 복귀, 왕이동이라는 신성의 등장, 양민경의 귀화 카드까지 각각만 보면 희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표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명확한 전술 체계, 경험과 젊음을 어떻게 섞을지에 대한 계획, 이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희망이 아니라 혼란을 더하는 소음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이 지금 보여주는 건 준비된 계획이 아닌 즉흥적인 결정이고 전략이 아닌 갈팡질팡하는 운영, 미래가 아닌 당장에 불을 끄는 대응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절대 팀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중국 축구의 현실, 저 김준석 해설위원이 날카롭게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한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